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법적인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쾌변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요, 바로 코로나19로 인한 이 자영업자들의 고충과 근로자들의 문제도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 옆에는 법률 자문을 해주실 김대규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온세 법률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김대규 변호사라고 합니다. 주로 저작권법, 노사 문제, 일반 채권 채무, 가벼운 형사 문제까지 다양하게 업무 분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참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한 사람만의 고통은 아니란 말이죠. 이 자영업자분들이 고통을 받고 금전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이 근로자분들에게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하는 경우도 늘어나서 근로자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해요. 이런 경우에는 사장님도 근로자님도 굉장히 좀 속상할 것 같습니다. 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대개는 이런 어떤 노사 문제에 있어서의 진정 같은 경우는 네. 피해자를 근로자로 한정 짓기가 좀 십상인데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지가 않다는 문제가 굉장히 크죠. 뭐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실 제도가 잘 돼 있어요. 단순 임금 미지급이다, 아니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이런 정도의 문제는 정말 그 변호사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을 만큼. 그런 말씀 하셔도 돼요, 변호사님? 예, 네. 네, 대개는 그렇습니다. 필요가 정말 변호사의 힘이 필요 없을 만큼 뭐 인터넷 검색을 하시거나 네. 아니면은 고용노동부 전화를 하셔가지고 진정 아니면 뭐 고소, 고발 뭐 여러 가지 조치를 해서 받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조치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만,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과 같은 이런 시기에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피해가 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게 운영이 힘들 만큼 이제 영업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임금을 못 주게 되는 그런 문제인데, 현재까지 확인되는 뭐 그런 어떤 구제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예.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뭐 소상공인 대출, 각종 지원금, 뭐 이런 경제적 지원 제도가 있지만, 결국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피해가 확대되기 전의 예방 조치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 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자영업자, 내가 가지고 있는 영업점의 수익이 잘 날 때는 간단한 노사 문제가 생겨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게 해결하는 게 굉장히 간편하고 쉽고, 뭐 수익이 많이 나니까 돈만 주면 끝나니까. 근데 이제 요즘처럼 어려워지게 되면은 근로자들도 정말 하나하나 이렇게 전부 다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고, 거기에다가 영업적인 수익도 굉장히 미진해지고 하는 상황에서는 노사 문제가 한두 가지만 불거져도 그걸 수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소요되는 비용이나 노력 같은 거를 고려하면 이 시점에서는 굉장히 타격이 크죠. 그러니까 영업을 거의 이제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갈 여지가 많게 되는 거죠. 이 시점에서는 사태가 불거지기 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규정 같은 거를 준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 조치를 충분히 해두시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가게 운영이 어려워서 이 실직자가 되는 근로자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일부 근로자분들은 이런 상황을 악용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고용주를 노동청에다가 고발했다가 합의금을 요구하고 합의를 했는데 다시 고발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이게 어떤 근로자들을 비난하기 위한 어떤 주제는 일단 아니고요. 전혀 아니죠.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악용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악용을 하냐 하면은 진정을 하지 않아요. 고용인과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냥요? 네, 만약에 저기 MC님이 네. 저를 고용하시면은 네. 제가 피고용인이고 근로자 입장이죠. 근데 이제 뭐 미지급 임금이 있다, 네. 위반이 있다 해서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네, 막 그냥 메시지 개인적으로 보내면서, 합의를 예. 더 이상 문제를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진정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진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전에 돈을 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고용노동부나 이런 관련 기관에서는 일단 조사를 해요. 위반한 사실이 있는 거 아닌가? 아직 줄 돈이 더 남아있는 네. 거 아닌가? 이렇게 조사를 시작하는 거죠. 그 과정이 굉장히 지지부진합니다. 매번 불려가야 돼요. 요구하는 설명을 매번 해줘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뭐 전화로도 하고 뭐 네. 나오라 그러면 나가서도 하고 뭐 대질해야 되면 가서 또 막 싸우기도 할 때도 있고, 결국엔 내가 가진 증거가 없으면 지쳐가지고 예. 그냥 합의금을 또 줍니다. 이중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제가 맡았던 실제 사례에서는 이런 사례를 악용하고자 했던 근로자가 굉장히 젊었어요. 20살이었는데 네. 굉장히 또 지능적이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알고 있었던 건가요? 네, 전부 다 알고 네. 예. 고용주가 나이가 많고, 그래서 어떤 인터넷 전자기기에 밟지 않고 뭐 나한테 돈을 보내거나
내가 뭐 전화로 합의하자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증거로 남겨놓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판단까지 한 이후에 돈을 받고 다시 진정을 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그런 점까지 이제 악용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그 특징적인 것까지 파악을 해가지고 네. 악용을 한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뭐 증거가 남아 있어서 다행이네요. 예, 다행이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증거가 있다고 해도 예, 있다고 해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고용주 입장에서 이런 일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전 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작은 사업체고 부모가게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예. 이게 굉장히 소중한 의미를 갖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엄밀히 따졌을 때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이 적용되는 사업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를 하시고 적용 법령을 검토하신 다음에 조치를 충분히 해두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이렇게 사전 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걸 결국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비용이랑 시간이 몇 배, 뭐 몇십 배, 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재화가 소모되니까 네. 사전 조치를 충분히 해주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대부분의 이런 문제들을 살펴보면 근로자들은 관련 규정을 정말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네. 판례도 막 인용해요. 상대적으로 사업주분들은 몰라요, 하나도. 아니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근로를 했는데요. 이 사람 뭐 10년 넘게 여기서 근로한 사람인데 뭐 왜 지금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뭐 네. 원인도 모르고 거기에 무엇이 적용돼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좋은 게 좋은 거다? 네. 라는 식으로 아마 운영을 해 오셨던 분들일수록 나중에 크게 이제 타격을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용하고 뭐 네. 내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의 뭐 체결 유지 종료 뭐 여러 가지 관련 규정들 충분히 검토를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사실상 이런 거 잘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고용주한테 좀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 사회 초년생들을 위해서 그들이 겪을 수 있는 노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들이 겪는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굳이 따져보면은 뭐 괴롭힘, 뭐 해고, 뭐 징계, 뭐 여러 가지 노사 문제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임금 관련한 문제고요. 결국에는 이게 그러니까 미지급, 덜 줬다, 안 줬다 뭐 이런 문제. 그래서 근로자로서는 생계까지 곤란해지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 사회 초년생들의 노무 문제에 있어서 더 큰 문제는 법적인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거 임금 해봤자 얼마 되겠어요, 이게? 100만 원, 뭐 200만 원, 뭐 적으면 몇십만 원. 네. 그러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애초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이런 임금 같은 경우에는 네. 특별히 누군가 관심을 갖고 보지 않으면 해결이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르바이트생분들이나 또는 계약직으로 근무하셨던 분들이 임금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초년생 분들 특히나 이런 어떤 노사 문제 관련해서 경험이 없으신 분들 제도를 충분히 이용하시면은 전문가의 조력 없이 충분히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해결을 하시는 건데 진정조치, 고소 그리고 고발까지 본인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임금을 못 받았으니까 달라 그게 지급이 되면 이제 거기서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해결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진정조치이고 고용주에 대한 법 위반 사실을 내가 인지했다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게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고소 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피해자가 아닌 자의 지위에서 그 법 위반 사실을 문제 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고발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원한 강자도 없고 영원한 약자도 없다. 그래서 항상 이미지가 근로자는 약자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들 하시는데 근로자가 오히려 악용을 해서 좀 문제를 만드는 경우도 있었고요. 당하고 있는 근로자도 있었죠. 그리고 또 자영업자의 고충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고요.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요. 저희 쾌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